안녕하세요, 미래하우징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청라동의 다른 위치에 설계하고 시공한 필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만 시공 가능하게끔 전용 주거지역으로 구성된 필지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저희 청라동 주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지 자체가 조금 좌우폭이 좁아서 그 부분을 설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필지예요. 외장재는 저희가 고벽돌을 사용을 해서 고벽돌을 단순히 파벽으로 붙인 게 아니라 조적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벽으로 마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어떤 마감의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면의 고름이 아무래도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마감적인 디테일이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조적 공사를 많이 선택하세요. 다만 조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열교 차단이라든지 그리고 내진 설계를 위해서 적절한 부자재라든지 보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청라동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창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후레싱 처리를 함으로써 벽돌이 단열을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단열재 훼손 없이 벽돌을 쌓을 수 있게끔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쓴 주택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던 마당이 보이게 되는데요. 건축주님께서 기존에도 주택을 지어서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고 그때도 굉장히 조경을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세요. 마당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놓으셨죠. 저쪽 끝에는 이렇게 작은 연못도 만들어서 구성을 하셨고 앞쪽 담장 같은 경우는 너무 다 막아버리면 답답할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외장재로 마감을 하되 영롱 쌓기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구멍이 보이게끔 해서 폐쇄적이지 않게끔 계획을 한 게 특징입니다. 이 앞쪽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주방과 거실 공간인데 주방과 거실 앞에는 넓게 데크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주방이라든지 거실에서 나오셨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데크를 한 게 특징이고 양쪽에 식당과 그리고 마스터룸 공간이 이렇게 디귿자로 품고 있는 작은 중정 공간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에서 전혀 시선적으로 좌우가 보이지 않고 가려지는 아늑함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쪽 현관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 시선이 보여지지 않게끔 문을 열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시선이 보여지지 않는 각도를 최대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 북쪽에서 그냥 안쪽을 봤을 때 잘 보여지지 않게끔 합성 목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갤러리 벽을 세웠어요. 이 합성 목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관리나 이런 거 없이 변형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관리가 얼마나 잘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입주하신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현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관문을 열어서 보시면 현관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건축주님께서 이 현관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끔 설계하실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발장에 대한 수납 공간도 충분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걸터 앉을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소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작은 창이 있어서 외부 채광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둡거나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징적인 게 여기 청라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이 현관에 대해서 자동 중문을 설치하셨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중문을 매번 열고 닫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처음 시공해 본 내용입니다.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가 바로 남쪽으로 해서 넓은 거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필지 자체가 좌우폭이 좁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거실을 배치해야지만 전체적인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거실을 설계를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여기가 거실 층고가 약 6m 정도 돼요. 그리고 1층과 2층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도 공간들이 가운데 동선을 따라서 모두 묶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낮 시간에는 저기 위쪽으로 받아지는 채광 자체가 실내 쪽으로 깊게 들어오는 장점이 있고요. 저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해서 스위치로 쉽게 조작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거실 부분을 둘러보시게 되면은 저쪽 좌측 부분에도 문이 있고 우측 부분에도 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좌우측 모두 다 주방 식당과 통하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님께서 계획하실 때 어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묶어서 공간을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차단해서 깔끔하게 보이시게끔 계획하길 원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주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주방 공간이 바로 펼쳐지게 되는데, 주방과 식당 공간을 이렇게 일자로 연결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지가 좌우폭이 좀 좁다고 말씀드렸던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 주방 식당을 일렬로 배치함으로써 수납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렸고요. 이 바닥의 원목 마루와 그리고 싱크대 상판의 세라믹 상판 자체가 톤이 좀 어우러지게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돌 질감의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바로 조리대가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조리를 하거나 바로 싱크대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동선상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배치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반대쪽에도 저희가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주방 가구는 세라믹과 잘 어울리는 매트한 질감의 주방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한샘 제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식당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방과 붙어 있는 공간이지만 마당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식당이 길게 나감으로써 저희 거실에 프라이버시도 생기는 장점이 있고요. 이 상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라믹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조명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펜던트 조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주방 쪽 앞쪽 전면 통창 옆으로 이렇게 아까 바깥쪽에서 보셨던 이제 중정 데크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도어로 구성을 해서 손쉽게 열고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단열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도 어떤 우풍이나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도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요. 이 네이비색 문 같은 경우는 주방과 식당을 연결해 주거나 분리해 주는 하나의 벽체 역할을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문을 열어놨을 때는 저기가 문이 달려있는 공간인가 라는 게 느껴지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벽체 한 면을 가릴 수 있는 문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거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1층 공간 자체를 굉장히 작게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 안방은 특징적으로 전용 욕실이 없어요. 여기는 공용 욕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방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안방으로 지나가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복도 창을 이용을 해서 이 공간들 자체도 긴 복도 자체가 답답하지 않게끔 바깥쪽에서 보여지게끔 계획한 게 특징이고요. 픽스 창을 이용을 해서 채광만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 복도를 따라서 끝에 있는 방 문을 열게 되면 이제 안방이 나오는데요. 바닥의 마루랑 전체적인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가구들이 톤이 조금 더 일체될 수 있게끔 최초부터 계획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보시면은 저희가 창에 올라가는 이 선반 부분들은 전부 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마감재 인조 대리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색상적으로 일체감을 냈고요. 이쪽에서 보여지는 마당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여지는 데크 풍경이 굉장히 집이 아늑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이제 마스터 욕실 개념을 하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는 층별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건폐율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1층 공간을 너무 크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개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다른 부분에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건축주님께서 좋아하셨던 좀 회색 톤의 어떻게 보면 돌 느낌이 나는 타일을 전체적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이 세면대나 이런 부분들은 테라조 상판을 이용함으로써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립수전에다가 세면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카페 느낌이 나게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변기를 지나서 이제 샤워 공간이 있게 되는데요.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저희가 선반을 조금 구성함으로써 세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전면 쪽에 또 창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생기는 습기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기본적으로 원래 세탁이나 분리수거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집에는 특징적인 자재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이 전면에 보이시는 열애수환기 장치입니다. 이 열애수환기 장치는 젠더라고 하는 독일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국내에 들어오는 열애수환기 장치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 열애수환기 장치라는 거는 열을 회수해서 환기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열애수환기 장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내 공기 환경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기밀성이 좋은 만큼 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족한 환기를 자연 환기만으로 창을 열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외부 미세먼지로 인한 환기의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이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열 손실도 없고 또 외부 먼지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전혀 손해 없이 항시 신선한 공기를 방에다가는 공급해주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주방 쪽에 어떻게 보면 조리하거나 습기가 차는 공기들은 외부 쪽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 실내 쪽과 시선적인 차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갤러리월을 목재로 세워가지고 디자인적인 느낌이라든지 개방감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했고요. 계단 자체를 조금 참을 살짝 쪼개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면 쪽에 바로 마당 쪽이 보여지게 되는 큰 창이 저희를 반겨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방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리 난간을 설치를 해서 시선적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없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자, 2층을 올라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위치한 부분은 전체 동선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화장실이 하나, 2층에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데요. 2층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공간으로 욕조, 샤워, 세면 그리고 양변기만 구성할 수 있게끔 조금 컴팩트한 구성으로 화장실을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실제 건축주님 두 분이 주로 생활을 하시고 자녀분들이 한 번씩 와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2층과 3층에는 그렇게 상주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조금 자주 쓰지 않는 공간은 최소화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건축주님이 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간을 굉장히 넓혔는데요. 저희 2층에 건축주님의 이 주택을 짓기 위한 로망이었던 부분을 실현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보러 가시죠. 나와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음문이 설치된 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가스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쪽으로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차음문을 사용한 이유는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건축주님께서 설계 시부터 가장 만들고 싶으셨던 공간인 이제 스크린 골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폭, 높이, 깊이에 대한 기준들이 최소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어떤 제품을 설치할지 저희랑 미리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시설 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서 이쪽 안쪽에 대한 시설 구조나 그리고 이 흡음 구조, 어떤 타격했을 때 타격음이 바깥으로 들리지 않는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차음이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LP를 통한 음악 감상이라든지 손님이 오셨을 때 편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들도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 작은 방 쪽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건물 바깥쪽에서 보셨을 때처럼 도로에서의 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 부분, 오각형 부분을 방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좀 풀었고요.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부 쪽에서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옆방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옆방은 남쪽과 접해 있는 방이다 보니까 방 자체가 굉장히 밝으세요.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면서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이쪽 앞으로 전면에 보이시는 테라스가 넓게 저희를 반겨주죠. 그래서 남쪽으로 깊은 채광도 받으면서 좀 밝은 환경에서 어떤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에서도 나갈 수 있지만 방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방을 걸쳐 나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희 특징인 것처럼 바닥에는 페데스탈 타일을 설치를 해서 건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줄눈 틈이 다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으로 물이 다 스며서 하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고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 위에서 구조체에서 충분한 구배를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수 공사를 PVC 시트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잡았고요. 그 위에 특기에 강한 압출법 단열재를 시공한 이후 이제 페데스탈 건식 타일로 띄워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방수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식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정비나 보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테라스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 너무 노출되면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 좌측은 저희가 구조벽을 세워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시선을 차단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벽만 세우면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 벽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선적으로는 저희 쪽에선 굉장히 넓게 열려 보이게끔, 반대로 바깥쪽에서는 저희를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이 공간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왜 이렇게 넓냐면은 저희가 골조는 이 가운데 200mm밖에 되지 않지만 이 양쪽을 모두 단열재로 전체를 싸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단열재, 외부 쪽에도 단열재, 안쪽에도 벽돌, 바깥쪽에서 벽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구조체 자체를 전체적으로 끊김없이 이 벽체를 따라 넘어온 단열재가 바닥으로 이어져 가지고 전체 건물의 외벽 라인에서 단열이 하나도 끊김없이 시공한 게 저희 지금 이 주택의 단열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로 나오게 되시면은 저희 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자 이 청라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넓은 공간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페데스탈 타일로 마감함으로써 저희가 건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관리가 편하고 또 단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락방이라는 게 높은 공간이 생기려면 평균 높이기 때문에 낮은 공간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낮은 공간을 이렇게 작은 미닫이문을 활용을 해서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안쪽에다가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집 전체적으로 실내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주님과 한번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축주님, 어떻게 여기 지으시고 이제 입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됐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문제 있거나 하신 건 전혀 없으시고요. 네, 되게 문제 있는 게 없으니까 관리도 잘 되고 살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기분도 좋고. 네. 저희 회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 아는 언니가 이제 미래건축에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제 좋다고 소개를 하길래 남편이랑 같이 가서 집 짓고 있는 과정을 봤어요. 네. 근데 남편이 사실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쵸, 집 짓는 거에 건축 건설에 일을 대해서 아주 진짜 뭐 박사학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아는데 단열재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걸 보고 너무 이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주 집을 정말 잘 짓는 회사라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아예 다른 회사 뭐 아예 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그 언니한테 미래건축 사장님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또 신뢰가 너무 가는 거예요. 미래건축을 해서 지었는데 기대만큼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게 주택이나 지금 저희가 거실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사실 이런 설계를 했을 때 건축주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집이 좀 춥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일단 단열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위에 공기는 네. 약간 좀 차가운 거는 있는데요. 이제 개방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가스비는 좀 가장 많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저번 달 같은 경우 23만 원대. 건축 면적이 그래도 거의 70평 가까이 되잖아요. 네. 다락까지 하면은. 그래도 20만 원대면 많이 안 나오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막 엄청 나올까 싶어가지고 겁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오길래 지난달 같은 경우는 보일러 좀 더 세게 뗐어요. 그랬는데 23만 원대 나온 것 같아요. 건축님, 저희가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열외수 환기 장치, 그러니까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급기랑 배기를 하나의 공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계식 환기 장치를 달았는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청소를 해보면 먼지가 저는 부직포 걸려가지고 하는데 그 부직포의 먼지가 전에 살던 집보다 덜 묻어 나와요. 그리고 집안에 뭐 냄새도 빨리 빠지는 것 같고 이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잡냄새 같은 것도 안 나는 것 같고 여름에 장마철에 습도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시거나 좀 설계, 뭐 시공 이런 거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시공사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짓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을 더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하자 보수를 안 해주는 거 애먹이는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예, 하자도 없었지만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설계 같은 것도 이제 이 집 저 집 좀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고 이제 조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님, 저희가 2021년도 정도에 저희가 계약 진행해서 공사했었는데 그때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5억 4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1년도. 추가 비용은 전혀 없어요. 아마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으면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6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왜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단열도 굉장히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서 했고
조정 마감 자체도 사실 시공비가 굉장히 요새 많이 들어가고 전열 교환기나 이런 전체적인 뭐 단열 설비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거치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많은 건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하우징 화이팅! 감사합니다.